정부가 추가 지원은 없다고 밝힌 대우조선이 조선 빅3 가운데 가장 살아남기 힘들다는 보고서 초안까지 알려져 파문일고 있습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수해 관련 예산을 복구보다는 피해 예방에 집중 투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은 벌집 딱정벌레라는 외래 해충에 꿀벌이 대량으로 폐사하고 있지만 퇴치 방법이 없어 속수무책으로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늘 폐막한 전국체전에서 경남 선수단은 막판까지 접전을 벌인 끝에 종합 5위의 성적을 거둬 16년 연속 상위권 달성을 이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정부가 구조조정 자구안을 진행 중인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추가 지원은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한 보고서에 대우조선이 독자 생존하기 힘들다는 결론이 담긴 것으로 전해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은혁 기자입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대우조선해양의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지원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신규 유동성을 넣을 수 없다는 대원칙은 전 변한 게 없고요. 수주가 예상보다도 부진하고 한 것 때문에 상황이 조금 더 안 좋아진 것은 사실이고요.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한 글로벌 컨설팅 업체인 맥킨지 보고서 초안도 부정적 내용으로 전해졌습니다. 맥킨지는 조선 빅3 가운데 대우조선이 가장 살아남기 힘들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악의 경우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10% 선으로 떨어지고 2020년까지 3조 3천억 원이 부족해 자력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입니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은 회사의 향후 사업 전략과 자구 노력이 반영되지 않은 보고서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조선해양 플랜트 협회에 전달했습니다. 대우조선이 현재 수준의 해양 플랜트 비중을 향후 5년 동안 이어갈 것이라는 맥켄지의 가정이 비합리적이라는 겁니다. 대우조선은 또 인력 감축과 자산 매각, 해양 사업 축소 등 현재 상황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기술력이나 경쟁력은 아직까지 세계 최고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주 절벽으로 어렵긴 하지만 그 부분을 간과하고 너무 부정적으로만 본 게 아닌가라는. 이런 가운데 정부는 맥킨지 보고서를 참고로 이달 말 조선업 구조조정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STX 조선해양 회생 계획안에 대해 시간이 부족하다는 채권단 측의 연기 요청에 따라 관계인 집회를 다음 달 11일로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관계인 집회에서는 STX 조선해양이 제출한 회생 계획안에 대해 찬반 투표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STX 조선해양은 회생 인가를 위한 정리해고 통보를 예고했고 노동계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순환 무급휴직 등 노조 제시안을 무시하고 사측이 정리해고에 나섰다며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태풍 차바로 경남에서는 37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는데요. 경남은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수해를 복구하는데 해마다 1,500억 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구보다는 피해를 예방하는 데 예산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김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일 태풍 차바가 지나갈 당시 양산층 상류가 넘쳐 35번 국도를 덮쳤습니다. 인근 아파트는 1층 주차장까지 물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양산천 하류 쪽 양산 신도시 인근은 범람하지 않았습니다. 양산시가 지난 2010년부터 국비 350억 원을 투입해 둑 높이를 기존 최고 8m에서 평균 1.2m 높였기 때문입니다. 뚝이 넘쳤으면 상당한 피해를 볼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물이 많았지만은 큰 피해가 없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예방보다는 피해 복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10년 동안 경남에서 태풍과 집중호우에 따른 재산 피해는 6,200여억 원. 복구비는 피해액의 2배가 넘는 1조 5천여억 원이 들어 해마다 평균 1,500억 원가량이 복구비로 사용됐습니다. 신량이 100mm, 200mm 가까이 내릴 경우에는 개수가 되더라도 피해가 발생되는 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까지 대비해서 시설물을 계획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런 데다 재해 예방 정부 지원 예산도 삭감되는 추세입니다. 정부는 여전히 예방보다 대응이나 복구에만 치중을 하고 있어요. 과감하게 재해 예방 투자를 위한 예산을 재검토하고 편성해야 한다. 그나마 경남에서는
2003년 태풍 매미 참사 이후 550억 원을 들여 마산항의 해일 피해 방지용 방제 언덕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작은 벌집 딱정벌레, 이 외래 해충이 꿀벌들을 전멸시키는 큰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치약도 마땅히 없어서 양봉 농가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김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꿀벌들이 분주히 날아다니는 양봉농가. 벌통을 털어내자 손톱만한 벌레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외래 해충, 작은 벌집 딱정벌레입니다. 꿀벌 애벌레를 직접 해치거나 꿀벌의 식량인 화분을 빼앗아 먹어 2, 3일 만에 벌통 전체를 망쳐놓습니다. 식량을 갖다 저장해놨는데 전부 다 떫어가지고 그 식량이 전부 다 벌통 바닥으로 흘러가지고 참담합니다.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국내에서 이 같은 피해가 접수된 건 올해가 처음입니다. 작은 벌집 딱정벌레 번식이 활발했던 지난 한 달 동안 무려 1,000만 마리 이상의 벌들이 폐사했습니다. 지난달 경남 밀양에서 첫 피해 신고가 접수된 이후 20km 떨어진 창녕군까지 번져가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속수무책입니다. 마땅한 방제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살충제를 치면 되는데 벌 자체가 살충제에 너무 민감하니까 바로 죽어버리거든요. 소독약을 찾고 있거든요. 지금 의약금역사하고. 더구나 해충 피해는 보험 가입도 되지 않고 피해 보상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지금 포함이 안 되고 있답니다. 보상 이야기는 없지. 필요한 약제나 이런 걸 지원을 해주겠다 이러는데. 양봉 농민들은 양봉업에 재앙이 될 수 있다며 실태 조사와 방제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충남에서 열린 제79회 전국체전에서 경남 선수단은 폐막일인 오늘까지 막판 접전을 벌인 끝에 종합 5위를 차지했습니다. 초반 일부 단체전에 부진을 딛고 막판까지 최선을 다해 16년 연속 상위권 달성에 쾌거를 이뤘습니다. 보도에 김대진 기자입니다. 7일간의 열전 끝에 경남 선수단은 금 84, 은 57, 동 101개를 따냈습니다. 총점 43,719점으로 종합 5위를 차지해 16년 연속 상위권을 달성했습니다. 부동의 1위 경기도가 우승을 차지했고 막판까지 우승을 다투던 개최지 충남이 2위, 서울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경남은 경북, 부산과 접전을 벌인 끝에 농구와 핸드볼, 레슬링에서 마지막 금메달을 따냈지만 경북에 이어 5위로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1, 2회전에서 조금 부진했는데 그 2회전, 3회전 올라가는 팀들은 다 거진 결승을 다 올라가도록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단체전도 제대로 됐고 그다음에 개인 종목도 제대로 된 겁니다. 경남의 강세 종목인 보디빌딩에서 1,500점 이상의 손실을 입기도 했습니다. 3년 연속 다른 시도가 도핑에 적발되면서 전체 시도 점수가 삭감되는 징계에 덩달아 피해를 본 겁니다. 레슬링과 역도 등 효자 종목뿐만 아니라 복싱과 소프트볼 등 비인기 종목에서도 선전을 펼쳤습니다. 롤러 3,000 계주에서 경남도청이 한국 신기록을 세웠고 자전거 500m에서 경일여고 김수현이 대회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산과랑도 6명이 나오는 등 풍성한 기록으로 올해 열전을 마무리했습니다.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경찰이 프로야구 승부조작 수사와 관련해 NC구단 전체로 수사 대상을 확대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지방경찰청은 최근 NC구단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NC다이노스 구단에 있다 다른 팀으로 옮긴 A 선수도 소환해 승부조작 개입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NC다이노스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정훈 교육감의 이종 사촌 등 측근들의 납품 비리와 관련해 뉴라이트 학부모연합은 박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뉴라이트는 학교 안전용품 납품과 관련해 박 교육감의 이종 사촌 등 측근과 교육청 직원이 구속된 데 대해 교육감이 도민들에게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경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홍준표 경남지사가 갑자기 불참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동식 도의회 의장은 본회의 개회에 앞서 홍준표 경남지사가 태풍 차바 복구 현장 방문과 농가 일손 돕기를 이유로 아침에 도의회 불참을 통보해 왔다며
앞으로 도지사가 특별한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의사 진행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홍준표 지사는 지난달 22일에도 불참했습니다. 공사 현장이 시끄럽다는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다며 30대 남성이 파출소에 찾아가 자기 몸에 스스로 불을 질러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고성경찰서는 오늘 오후 4시 반쯤 회화파출소에서 35살 최 모 씨가 휘발유에 온몸을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최 씨는 이 사건으로 하반신 등에 2도 이상의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오늘 오후 3시 반쯤 고성군 회화면 배둔리의 면사무소 신축공사 현장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공사 소리가 시끄럽다며 인부 한 명의 어깨를 강목으로 때려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군청에 소음을 해결해달라며 계속 항의했지만 군청에서 나와보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 씨를 상대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진행이 매끄럽지 못해 양해 말씀드립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